안녕하세요. 34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이 나이가 되어 여자가 결혼을 하든 일 하나를 똑바로 하든 뭐 하나를 건실하게 해놓아야 잘 살았다고 말을 하곤 하죠. 100세 시대인 사회인데도 나이 30만 넘어서면 하늘이 두 쪽이 난 듯이 보채고 서두르며 인생의 결론을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주변인들이 참 많아지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짧았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늘 생각하곤 해요. 내 나이가 참 꽃답고 아름다운 나이라고 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게 없고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말이죠.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한 이혼녀입니다. 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참 특별하고도 이른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죠. 30이 딱 되었던 4년 전,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뤄냈다는 마음으로 아주 홀가분하게 결혼을 했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와중에 일하는 분야는 달랐지만 회사 일을 통해서 알게 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불같은 6개월의 사랑을 하고선 뜸도 들이지 않고 그 뜸이 다 식어 빠지기 전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결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참 신성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어른이 되는 것도 같고 결혼하게 되며 내 입에서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참 듬직하게도 느껴졌죠. 그렇게 당당히 그리고 내 인생을 잘 꾸민다는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치렀는데 그 남자랑 2년을 살고서는 바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저였고 내심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있는 저였는데요. 그랬던 제가 정작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남편에게 헤어지자 갈라지게 선언하게 되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확 바뀌게 만들었던 그 결혼 생활 2년은 정말이지 너무 힘이 들고 또 수치스러움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러니 이혼도 아주 쉽게 결정을 하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도망쳐 나왔죠. 너무 빨리 결혼을 했다가 자식을 낳을 생각도 하지 않고서 2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나타나니 제 주변 동료들과 직장 선후배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모두가 다 남편의 외도를 가장 먼저 의심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젊은 나이에 못하러 이혼녀가 되길 작정하고서는 헤어졌냐며 여기저기 저에 관한 뒷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답니다. 저도 건너 제 얘기를 돈다는 것쯤은 듣게 되었고 많은 게 수치스럽고 창피했지만 굳이 나서서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편을 편들어 지켜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괘씸함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이혼을 한 원인은 바로 남편의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30에 시집을 와서 겨우 31살 그리고 32살을 먹어가고 있던 그 어린 저에게 시집살이와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만든 그 가족들 말이에요. 정확히는 시어머니랑 시누이였고요. 남편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위로는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남편이랑 6살이 나고 저랑은 무려 8살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제게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 만나든 한참 높고도 높은 어른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던 바람에 제게는 마치 집안에 큰 어른을 뵙는 것과도 같은 이미지였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인사를 드렸을 때나 상견례를 치를 때 저나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 깍듯하게 잘 대해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이 좋아서 별다른 긴장을 하진 않았어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니 긴장을 할 필요가 없다며 늘상 웃어 보이던 사람이었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이 아주 철저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 또한 결혼 전에 제대로 시댁 식구들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좋은 사람들인 줄로만 오해를 했던 것이고요. 결혼을 하고서 보니 정말 이렇게 못돼 처먹은 것들이 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이 하도 비밀번호를 따고 집안에 들어온다는 소리를 인터넷에서 많이 봐왔는 터라 제 결혼 생활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만들 거라 내심 각오를 했습니다.
다만 설마 그런 각오를 되새겨야 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긴장은 풀고 살았죠. 둘 다 서울에 양가 집이 있고 또 직장도 다 서울에 있었던 터라 집도 당연히 서울 안에 전세로 구했었는데요. 이게 웬걸?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신혼 초부터 집을 들락날락 하겠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입맛이 평소에 워낙 까탈스러워서 제가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대접하더라도 애가 잘 밥을 못 먹을 거라며 걱정을 한 채로 말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저희 집에 들고 갈 거니까 아무 때나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달란 말씀을 아주 갑자기 훅 하고 꺼내오셨어요.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당황을 했었죠. 제가 잠시 뜸을 들였고 결국 어머니께는 저희 부부가 없는 시간에 오시는 건 좀 그렇고 주말에는 언제든 저희가 어머님을 기다릴 테니 오셔도 돼요. 아니면 저희가 시댁에 찾아가 반찬을 받아와도 되고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 남편 반찬은 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볼게요. 라면서 잘 타이르듯 말을 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남모를 섭섭함을 느끼셨더라고요. 당신 아들 밥은 당신이 결혼 후에도 늘상 챙기면서 옆에 끼고 살고 싶었는데 며느리 하나가 못된 것이 들어와서는 부모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 한다면서 이 끔찍한 말을 시아버지와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에게까지 따로 뒷담화를 하듯이 말을 꺼내셨어요. 그 바람에 신혼초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못 와? 라고 하면서 앞뒤 사정도 모른 채 저를 비난했고요. 시누이까지 나서서는 저를 아주 어린아이, 버릇없는 어린아이로 보면서 혼을 내는 전화를 해왔죠.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그렇게 마음 심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되었다고 시어머니랑 기싸움이야? 우리 엄마가 너랑 남도 아닌데 집에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선을 그으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무작정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물어보셔서 안 된다고 잘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어느새 저에 대한 비난이 온 시댁 식구들 사이에 퍼져서는 저 하나만 쓰레기가 되었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랑은 둘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참담했어요. 와이프의 말을 벌써부터 귀담아 들어주지를 않은 채 바로 자기 엄마를 섭섭하게 했다며 자기 엄마 편을 드는 남편에게 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혼 초에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은 여러 번이나 이런 저의 생각이 확인을 하듯이 진상을 부려대기 시작했고 저는 몇 번이고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탈출하고 싶어 죽겠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가서 시댁의 제사를 지내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라 두말하면 입이 아픈 상황이었고요. 다만 시댁 식구들이 적고 또 서울에 사니까 우르르 몰려오는 친척들도 적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저 하나 골탕 먹이겠다면서 명절 내내 제사 음식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다가 니네 집 놀러 가자. 난 너네 집 가서 좀 차보고 싶더라. 거기 바닥은 뜨끈뜨끈하지? 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바람에 온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저희 집으로 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집도 정말 대충대충 치우고서는 퇴근하자마자 피곤해선 푹 잤다가 시댁으로 향했는지라 많이 더럽고 또 어수선했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자고 싶다고 찾아오신과 더불어 결혼 안 한 싱글인 저희 시누이의 시아버지까지 합세를 해서는 온 바람에 저는 졸지에 친정에도 늦게 가고서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뒷바라지를 하며 내 집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사가 아직 안 끝났냐고 왜 이렇게 친정에 안 오냐고 하면서 저를 목 빠져라 기다리면서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저는 정말 죄송함을 무릅쓴 채 다음날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약속을 미뤄야 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전혀 저희 친정 부모님 걱정을 하지 않았고 말도 꺼내질 않았어요. 연애할 적에 그 뜨겁고 다정했던 내 남자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내가 지 법정 마누라라는 게 명확해서 그런지 저에 대해서 전혀 긴장을 하는 것도 없고 유심히 제 기분을 따져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누나랑 부모님이 집에서 자니까 좋다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살까? 라며 팔불출 마냥 히히덕거리는 놈이었답니다.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 욕 나오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명절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한테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는 저희 집을 무단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도 모자라 시누이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인간인 건지 그런 시어머니를 매번 따라와서는 제 방을 휘젓고 제 화장대와 옷장을 휘저어놓는 등 참을 수 없는 진상짓들을 시전했습니다. 어찌나 조심성이 없는지 그렇게 남의 집을 뒤지다가 제가 아끼는 꽃병 하나도 깨뜨렸고요. 돈을 물려주기는커녕 입속 닫고서 모른 척하다가 제가 제 꽃병 깨셨어요? 집에 유리 조각이 있네요. 라면서 물어보니 알려주는 거 깜빡했네. 라고만 대답을 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냥 이 말이 끝이었어요. 아주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제 속을 뒤집는 바람에 저는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고요. 집에 찾아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화로 따박따박 당신 아들 걱정만 하고 잘 챙기라 잔소리를 퍼붓는 바람에 전화 진동만 울려도 이골이 나고 뼈가 으스러지는 심정이었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겪으며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편이랑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리 대화로 잘 타이르고 내 편이 좀 되어달라 설득을 해보려 해도 남편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을 너무 안하무인한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냐면서 저를 더 나쁜 년 취급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그게 2년 전 이혼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안 하느니 못했던 결혼을 후다닥 마무리 짓고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사회적으로 많은 게 부끄러웠고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저에겐 흠인 것만 같이 느껴져서 연애도 하기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도 한번 만나보라면서 여기저기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똑같은 이혼남에 혹은 나이가 40이 훌쩍 넘은 아저씨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남들 보기에 많이 후져진 건가 싶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게 된 건가 싶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 삶에서 자존감이 가장 많이 떨어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잊혀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의 얼굴을 보고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숨이 트일 만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겨우 이혼녀가 되어버린 시절을 적응해가면서 어찌저찌 살다 보니 일하는 것에는 더 목숨을 걸게 되었고 일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 싶어서 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스레 저의 여가나 취미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를 못하는 일상을 살게 되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지루하다 못해 저럴 거면 왜 사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따분한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을 섣불리 결정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2달 전 제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상대는 결혼 한 번 하지를 않았고 게다가 저하고는 3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남이에요. 만난 건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의 사장이라길래 몇 번 들렸다가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대시를 해서 번호를 따게 되며 교제를 시작했죠. 이미 제가 이혼녀인 것도 다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좋다고 하면서 편견 없이 봐주는 게 고마웠어요. 호남형이기도 했고 내가 정말 이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결혼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봤을 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주변 사람 눈치가 보이는 것도 많았지만 이 사람과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연애만 한번 진득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서야 남자한테 마음을 열고 잘 지내보고 있었어요. 일만 하며 살던 그 답답한 일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듯 했고 제 삶의 활력소가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 전남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마주친 그 순간부터 이 연애 생활에는 또 재수가 몸붙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회사랑 교류가 워낙 많았던 바람에 언젠가는 일하면서 남편을 또 만나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두 사람이 알게 된 것도 그런 식으로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언젠가 보면 그냥 남인 마냥 모른 척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용케도 남편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슬슬 남편의 존재를 잊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자친구의 카페에서 퇴근 후 놀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남자친구를 대신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자처해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창밖에서 저를 발견하고서는 호들갑을 떨며 들어왔고요. 대뜸 저를 향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며 이혼해달라고 하고 나가더니만 회사에서 잘리고 여기서 카페 알바나 하나 보지? 라며 히히덕거리더라고요. 그러니 카페 안에 있던 손님 일부도 눈살을 찌푸리셨고 저 또한 다짜고짜 그딴 소리를 해대는 두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가차없이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제 말을 무시한 채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카페에서 알바를? 라면서 저를 향해 앞담화를 짓거리는 두 사람에게서 숨이 꽉 막히려고 할 때 밖에서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저, 그리고 앞에 저를 향해 여전히 입을 나불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보더니만 남자친구는 바로 눈치를 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의 전 시댁 식구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며 지난날에 대해 허심탄회한 고백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면 위로도 참 다정하게 받았었고요. 남자친구도 제 말을 듣고서는 제 시댁 식구들에게 화를 많이 내곤 했었는데 눈앞에서 여전히 이혼을 하고 난 후인 전 며느리한테도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서는 화가 단단히 난 듯했어요. 남의 가게에서 뭔 행패입니까? 당장 안 나가면 영업방해로 지금 경찰 불러요. 라면서 핸드폰을 들어올리니 시어머니는 어머 사장님 저거 이혼녀인데 알고서도 카페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구해 난리라는데 저 젊고 예쁜 애들을 시키지 뭘 30 넘은 이혼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대. 젊은 양반이 사업을 일찍 해서 잘 모르나 보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혔죠. 주변의 손님들도 자신들이 잘못 들은 줄 알고선 시어머니의 막말에 혀를 내둘렀고 급기야 일부 손님들은 그 소리가 많이 불편하고 또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자기 먼저 집에 가 있어. 난 오늘 이 사람들 경찰에 넘기고 벌금 때려받고서 갈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한테 자기라고 부르면서 카운터 쪽에 와서는 제 앞치마를 직접 풀어주고선 허리까지 감싸주며 카페 밖으로 배웅을 해주는데 이건 뭐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연인이구나 싶을 만큼 다정한 스킨십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아주 난리가 났죠. 너 연애해? 당신 누구예요? 여기 사장이에요? 쟤랑 연애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랑 남자친구를 향해서 몇 번이고 번갈아 물어보더니만 제 남자친구가 여기 카페 사장인 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쟤 저거 이혼녀예요. 딱 봐도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어째서 이혼녀를 만나. 쟤가 자기 이혼했다고 말 안 했죠? 쟤 우리 남동생이랑 2년이나 산 유부녀였어. 라면서 시누이는 글쎄 제가 이혼녀니까 만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제가 이혼녀인 걸 숨기고 사기를 쳐서 연애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는 듯이 말이죠. 카페 밖을 나가다 말고 그딴 소리를 들으니 저도 집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에서 손님 한 분이 이혼녀는 연애하면 안 돼요? 카페에서 시끄럽게 그만하시고 가세요, 아줌마. 라며 시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누이는 누구 보고 아줌마래? 라며 엄한 곳에 화를 냈고 급기야 옆에서 시어머니는 멈춰서 있는 저를 보다 말고 직접 카페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너 이혼을 했어도 정전을 지키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여자가 몸을 천박하게 굴리고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 카페 사장이라서 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천을 행세하며 꼬리를 살랑살랑 쳤나 보지. 회사 잘리고 배는 게 없냐? 라고 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꽃뱀 취급을 하면서 까내리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면서 말이죠. 저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고 그간 단 한 번도
남편을 마주본 적이 없이 힘들지만 버텨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의 연애사에 이혼녀를 언급하며 이러쿵 저러쿵 주제넘게 참견이라니 정말 받을 수가 없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죠. 진짜 인성 개판들인 줄 알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저기요 아줌마들, 나 여기 회사 다니고 있고 방금 물어보셨듯이 여기 사장이 제 남자친구이고요. 이 사람도 저 이혼녀인 거 알고 있고요. 근데 내가 좋아 죽겠대요 아줌마들. 정신 차리고 갈 길 가세요. 내가 당신들 원하는 것처럼 망가져 살길 원하나 본데 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고 연애도 잘하며 행복히 살고 있으니까 주제넘게 정도를 지키라 봐라 간섭하지 마. 어때야 되고 이것들이 따박따박 아직도 시대갱사야. 니들 죽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제가 혼을 내겠다고 이것들한테 삿대질을 퍼부었어요. 결혼 생활을 할 때에는 무조건 참고 지내느라 속에서 천불이 나다 터져서 이혼을 한 건데 이혼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시댁 것들한테 이리 화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준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황당해하며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이혼했다고 네가 뭐 우리랑 인연이 다 끝난 건 줄 알아? 내 동생은 아직도 싱글이야. 너랑 당연히 다시 만나서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너는 딴 놈을 만나서 어쩌자는 거야? 정조 몰라? 여자가 한 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정조는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신우이의 말에 저뿐만 아니라 뒤에서 손님들까지도 헛웃음을 지으며 뭐 저런 미친년이 다 있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말씀드렸죠. 아이고, 그런 놈의 새끼랑 결혼을 해준 나한테 평생 감사하며 사세요. 한 번 헤어진 후로 두 번 다시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놈이었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조? 한 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내 정조를 지키라고? 어디 줏대도 없는 콩가루 집안 핏줄들 주제에 꼴에 정조 타령을 해? 네 동생 꼬라지가 그 모양이니 싱글인 거지.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왜 나를 다시 만나? 어디서 김칫국을 지들끼리 퍼마시고서 지랄이야? 라고 말이죠.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더 화가 나 미쳐버리려는 상태로 콧방귀를 끼면서 신우이와 시어머니께 들이댔어요. 오늘 어디 니들 죽고 나 죽고 해보자면서 내 머리를 뜯어가며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고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벌써 주눅이 들어버린 것인지 신우이 옆에 꼭 달라붙어 있었고 신우이는 손님들과 내 남자친구 그리고 저에게서 받는 그 눈초리가 슬슬 신경이 쓰이는 듯 굴더라고요. 주변을 쳐다보며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직후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까지 온 바람에 남의 영업장에 회방을 놓고 있던 이유까지 설명하며 경찰을 돌려보내느라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절대로 그냥 못 보낸다고 하면서 가게 안에 CCTV랑 손님들 증언까지 모아선 경찰에 제출을 하고 고소를 하겠다 벼렀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겁에 질려서는 야 빨리 가자 사과하고 미안하다 해 얼른 이라면서 신우이 성질을 죽이라 혼을 내더라고요. 당장 경찰부터 돌려보내자면서요. 그러니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눈치를 살펴보면서 제 남자친구에게 모기 소리로 사과를 했고요. 그 앞에서 제 남자친구는 뭐라고요? 남의 영업장에서 이혼녀 어쩌고 하며 고성방가를 지르시더니 뭔 사과를 그따위로 해? 똑바로 말씀하세요. 라며 신우이의 군기를 딱 잡았어요. 그러니 신우이는 미안하다고요. 라고 하면서 큼지막히 사과의 말을 내던진 후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360도로 회전을 해가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막엔 저를 보면서 한 번만 봐주라 응? 애정을 생각해서 제발 라고 재차 사과를 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절대로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서까지 가서 합의서 받고 합의금이라도 받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컸는데요.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 대신 가게에서 나가는 신우이랑 시모 뒤통수에다가 아직도 저렇게 모자란 애들 마냥 살고 있구나. 내가 이혼을 하기 정말 잘했네. 라는 말을 아주 시원하게 내뱉어줬죠. 저의 말에 신우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춰 세우려고 했으나 막 남자친구로부터 용서를 받은 상황이었는지라 도로 싸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가게를 나갔답니다. 가게 밖을 나가고서는 둘이서 아주 날쌘 걸음으로 저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까지 정도를 지키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내뱉는 시댁이라니. 진짜로 지인작에 손 털고 그 집안에서 빠져나오길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제가 지금 제 남자친구랑 연애도 하고 있는 걸 테죠. 지금의 제가 너무 좋아서 두 번 다시는 지난 결혼 생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들을 멀리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곳에서만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